알림 설정도 해라. 자, 가끔 가다가 졸업생들이 두어가지고요. 선생님 여전히 수업을 하고 계시네요. 거기다가 막 코멘트 달고 그러고. 자, 117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두 번째 내용은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 자성질. 자, 물질마다 자석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건 물질 속에 있는 원자의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끊임없이 회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전자 하나가 회전할 때마다 그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나타나면 그 전류에 의해서 전자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게 된다. 그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전자들의 자기장의 합력에 의해서 원자마다 특정한 방향으로 NS라는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러한 원자가 모여서 물질이 되는데 그 물질 속에 있는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 방향이 모두 다 같은 방향이면 얘는 뚜렷하게 자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바로 자석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아이가 자철석이라서요. 이러한 자철석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자석을 만들죠. 이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애들은 서로 쌍극자이기 때문에 상쇄되는 힘을 만들어서 가운데 부분에 그거 나타나지 않지만 양 말단에 NS가 생긴다. 그래서 자석은 잘라도 여기에 상쇄했던 부분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두 개의 극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로 써요. 그렇죠? 자, 근데 일반적인 물질은요.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원자들이 자화되어 있는 방향이 모두 다 불규칙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디가 N극, S극 이런 거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근데 얘네들이 연구자석을 주변에 갖다 대면 이 연구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의 영향을 받아서 안쪽에 있는 내부의 원자들도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각각 자화되게 된다. 그래서 밖에 있는 자석과 무조건 뭐가 작용하는 방향?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다가 자석을 치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자화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강자성체가 있는가 하면 자석을 치우자마자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자화된 성질을 잃어버리는 물질도 있다. 이걸 상자성체라고 하는데 각각 하나만 기억하면 얘는 대표적으로 철, 얘는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 그렇다. 그런가 하면 원자자성이 없는 원자도 있다. 그 원자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자에 이렇게 바깥쪽에 외부 자기장을 만드는 자석을 갖다 대면 외부 자기장과 무조건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는요. 자석과 같은 극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뜻이다. 되겠어? 자, 그랬다가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되냐?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자성을 잃어버린다. 이런 물질을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하고요.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거 누구 있다 그랬어? 물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반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엄청나게 센 자석 위에다가 놓으면 그 반자성력이 생기긴 하지만 그 힘이 너무나도 작아서 물질을 뜨게 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이 반자성을 띠고 있는 이 물질을 엄청나게 차가운 공간에 집어넣으면 이때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의 운동이 갑자기 활발해지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몇몇 아이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몇몇 아이들이 바로 상온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였는데 저항이 너무 큰 부도체였는데 온도를 낮추는 어느 순간의 온도가 되면 저항값이 0이 되는 이상한 성질을 가지더라. 그래서 저항값을 0을 만드는 그 순간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고? 임계온도라고 하고요. 그 임계온도일 때에 이 물질을 우리 뭐라 그런다? 초전도체라고 하더라. 됐어? 네. 그래서 엄청나게 센 반자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체가 허공에 뜰 수도 있다. 이걸 실험한 과학자가 누구냐? 마이스너.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요. 이 마이스너 효과를 통해서 자기부상 열차나 MRI나 또는 인공태양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태양을 만들면 뭐가 좋으냐? 인공태양은 별이기 때문에 가벼운 핵들을 모아서 무거운 핵을 만드는 뭐가 일어난다?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핵융합이 일어날 때 질량이 뭐한다? 무조건 감소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때 감소한 질량만큼 뭐를 만들어?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생각이다. 그래서 이게 핵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보다 양도 많고 방사능 물질도 덜 나오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구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거야 라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 어떤 물질의 운동을 통해서 강자성인지 상자성인지 반자성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들 위주로 나오니까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17페이지입니다. 에이 진짜 117페이지 문제를 원처리로 풀어왔다는 거죠. 앞은 안 풀었지만 뒤는 풀었어요. 맞습니까? 네, 원철아 다 풀어. 1번부터 1번에 아니어도 돼. 어차피 얘네들도 몰라. 1번에 1번 2번에 4번. 자, 그 중에서 너네들 생각은 어때? 1번이 1번이니? 네. 2번은 4번이니? 네. 네, 흩어진 거야. 자, 그 다음에 서연아 118페이지에 3번 다 3번 다 3번이니? 네.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보죠. 그림 가는 자화되지 않은 A, B의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한 후에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내부 자기장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그 중에서요. 자석을 치워도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누굴까요? A야 B야? B죠. 됐습니까? 자석을 치워도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B는 강자성체일 겁니다. 근데 여기 세 번째 줄 읽어보면 A와 B는 하나는 강자성이면 하나는 상자성이라고 했죠. 그럼 B가 강자성체니까 A는 뭐겠습니까? 상자성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A는 상자성체이다. 기억 맞는 거고요. 니은 B는 외부의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강자성이든 상자성이든 둘 다 외부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지금 나에서 자기 테이프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A의 성질을 이용한 거다라고 하는데 자기 테이프를 영어로 얘기하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네. 허니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기야, 아. 허니, 베이비 이렇게 얘기하죠. 네. 뭘 끄덕끄덕이야 이 새끼야.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 마그네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신용카드에 마그네틱이 들어있었던 거 아세요? 지금은 안 들어있어요. 지금은 안 들어있어요. 그냥 안 들어있어요. 와씨. 실제로는요. 요즘은 신용카드의 정보는요. 여기 있어요. 그게 마그네틱 아니에요? 이게 SD 카드예요. 이거 전기 신호. 아, 그게 SD 카드예요? 네, 이게 전기 신호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잘라버리고 요것만 들고 다녀도 읽힙니다. 진짜 그렇대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요거 잘라가지고 여기 반지 같은 거에다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반지를 뚝 하면 읽힙니다. 우와. 떨어뜨리면 왜 손들어 이 새끼야? 카드로 긁는 거를 기억해. 네, 그 긁는 카드는 우리가 쓸 수 없겠죠. 이거 그냥 인식하는 거. 그래서 요거만 갖다 대면 되고요. 괜찮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마그네틱 카드는 이거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이거 마그네틱 카드 아니에요. 이거는 요즘에는 그냥 서명 날인화라고 만들어 놓을 뿐입니다. 그거 여기에 그거 어떤 대단하다. 정보도 밑에 없어요. 있는데요? 긁어도 되던데요? 네? 여기 밑에 서명. 여기에도 있고요. 이것도 서명하라고 그냥 두는 거예요. 이거는 정보 인식 못합니다. 그냥 잘라버리면 긁어도 돼요. 되던데. 긁어도 결제되던데요? 이거 긁어도 결제되는 건 여기에도 그 성질을 갖게끔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원래는 여기랑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럼 거기 잘라서 그것만 긁어도 돼요. 그냥 요것만 있으면 된다고요. 네, 그걸 긁어서 결제할 때 저것만 잘라서 긁어도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정말로 마그네틱 카드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요, 우리가 옛날에 다 이거 썼거든요. 너네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비디오 테이프도 있었던 거 아세요? 네. 그게 마그네틱 돼서 테이프예요. 거기에다가 자기 신호를 입혀가지고 그거를 각각의 기구들이 읽어서 소리로 만들고 화면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마그네틱 카드는 뭐가 문제냐면 복제가 엄청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그네틱 카드를 이렇게 긁으면 그 단말기로 엄마의 정보들이 그대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복제된 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는 마그네틱 카드 잘 안 만들고요. 또 하나 복제도 쉽지만 이거요. 손상도 쉬워요. 엄청 센 자석으로 여기 이렇게 긁잖아요. 여기에 있는 자기식은 없어집니다. 포맷돼요. 이게 또 어디 있게요?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그게 마그네틱. 컴퓨터 근처에 자석 나오는 거. 그래서 컴퓨터를 자석으로 이렇게 긁으면 어제 다운받은 그래서 야동이 사라집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질 중에 하나죠. 어제 다운받은 그거 있잖아? 용량 연락한 거. 그래서 그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그려놓은 게 사실은 하드 디스크 그림이에요. 여기서 소중하죠? 자석을 근처에 두지 맙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나에서 자기 테이프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A가 아니고 B여야 돼요. 왜냐면 A는요 정보를 기록했다가 자석을 치우면 그대로 정보 사라지니까. 그래서 강자성체로 하드웨어나 마그네틱 카드를 만든다. 뭐요? 근데 저기 너도 야동 봤어? 아니 형한테 사이트 가르쳐달라 그래. 형아 많이 알아. 응. 아니 저기 서명 정도로 있는 거잖아요. 응. 근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응.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원래 하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붙여놔서 안 하는 거죠. 근데 거기 긁으면 긁혀져 있는데 그것도 복제돼요 카드? 근데 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기꾼들은 그 단말기 긁는 거에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거기 긁히는 모든 카드를 복제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는 여기 있는데 중국에서 결제되고 막 그래요. 네. 이건 자석 긁어도 돼요? 네? 이건 자석 긁어도 돼요? 네, 그거 참 그거. 집에 가서 해보세요. 네, 컴퓨터는 소중하니까 못하고 신용카드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SD 카드로 다 변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는 여러분들 채점하셨을 건데 이 중에 질문. 채점해야 돼요? 밑에 답이 있잖아요. 119페이지 밑에 답이 있는데 굳이 채점을 안 하는 이유는 뭔데? 있었네요. 몰랐어요. 알아. 이번에는 제가 이 답을 다 기억해서 앞으로는 답지를 좀 만들어 볼게요. 내가 플레이가 귀찮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질문 없어? 1번부터 7번까지는 해결. 넘기죠. 자, 120페이지요. 불러요? 제가 불러볼까요? 답이 있는지 보고요. 우리 호지쌤이 답을 잘 안 만드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자기는 눈으로 보고 풀거든요. 저는 눈으로 보고 안 풀어요. 애들한테 시키죠. 근데 가끔 애들이 헛소리로 답을 불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막 답이 아니고 그런 때가 있어요. 호진쌤이 누구예요? 호지쌤은요, 이 공간에 있는 힘을 보는 외계인이죠. 네? 지금 화살표 보인다. 힘이 막 보인대요. 이 공간에 작용하는 힘이 막 느껴지고 보인답니다. 아 그래서 눈으로 그 정도 되면 병원 가면 돼요. 그 정도 되면 병원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물리교 교주시는 선생님이 맨날 이상한 소리 하죠. 그럼 중력이 막 느껴지네요. 그 사람은 중력이 막 너도 근데 중력은 느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중력은 느끼자. 새가 날갯짓을 하면 새에 작용하는 힘들의 크기가 막 이렇게 화살표로 보인답니다. 우와. 신기하죠. 병원 갈 거예요. 자, 1번부터 다 볼게요. 맞는지 보세요. 1번에 4입니까? 네. 네. 1번에 4, 2번에 5, 3번에 3, 4번에 2, 5번에 2, 6번에 1, 7번에 2, 8번에 5, 9번에 5, 10번에 2, 4. 둘이가 반자성체예요. 아 선생님 근데 이게 반자성이에요? 그렇군요. 저 색깔을 좀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색깔이 색깔이 좀 뚜렷하게 나왔어야 했는데 뚜렷하지 않아도 대충 봐! 그럴 수 있는 눈을 갖춰. 자, 이 중에서 질문 120, 121 괜찮아. 자성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122페이지 선생님이랑 하면
전기 파트가 드디어 오늘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뭐 한다? 파동한다. 어? 아 다음 주는 안 오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하나요? 아무도 안 와요? 다음 주 우리 방학이야. 진짜요? 다음 주 금토일이 방학이라서. 진짜요? 네. 토요일과 선생님이 왜 일요일은 이제 해주세요? 너 자꾸 뽑을래 이년아? 저희 정기평가 안 봐요. 정기평가? 원래 없잖아. 평가 수학에서만 뭐 정기평가 정기평가는 우리는 마지막 주에 볼 거예요. 그런 것도 저희 있어요. 원래 2번 보지 않아요? 아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애초에 원래 있었어요. 언제예요 마지막 주가? 정기평가를 왜 봐요? 원래 안 보잖아요. 따지는 거야? 아니 왜 봐요? 결석 언제 끝나요? 어떤 소? 8월 30일 마지막. 못 보면 못 올라가요? 응. 아 근데 근데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갈 건데? 6층? 저희 올라갈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진로에 따라서 그 다음 과정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은 더 이상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으니까 화학이나 통과로 가시면 되고요.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진로에 따라서 밟아야 되는 과정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업은 8월 말에 끝나고요. 민성이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는 생지 수업 듣는 거였어. 제가요? 네가 그렇게 해놨어? 엄마가 그랬어? 안 들을 건데. 그럼 가고 나는 친구들은 뭐 배워요? 저 그냥 화학 심화만 들으려고 했는데. 어? 너 항상 어디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아니요. 아니야? 네. 자, 그래서 진로에 맞춰서 가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7월 달에 지금 오늘부터 안 온 몇 명의 아이들이 지금 2학년인데 주중반에 이 영재반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학 수업을 일주일에 3번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이요? 노란색지. 네. 어떻게 해요?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다른 학원 안 가요? 그렇죠. 물화생지를 여기서 하고 수학은 월수고 과학은 화목토. 그래서 일주일에 영어는 6번. 안 해요? 영어는 일요일. 어떻게 해서 영어는 어디로 다녀? 말이지 않아. CNC 가. CNC를 일요일에 하러 다닐 수 있어요? 몰라요. 안 말이지. 아니, 영재호 하는데 영어를 해요? 어? 영재호 하는데 영어를 해요? 내신 때 하거나 이제 가끔 수업이 필요한 애들은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도대체 영어 어디다 있냐 하도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셔서 물어보니까 CNC와 저쪽 오목교육 옆쪽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주말에만 영어하는 학원들이. CNC를 주말에 가는 건 있나요? 또 다른 학원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되게 영어라서 못 외웠어요. 이름이 되게 예뻐. 이름이 CNC도 영어 아니에요? CNC도 영어인데 내가 거기까지는 외울 수 있는데 얘는 복잡한 영어더라고요. CNC는 유명해. CNC가 저는 CNC가 미술학원이 좋았어요. 페리온 커리큘럼. 어렵다. 그죠?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리온 커리큘럼이라는 학원도 주말에 영어를 수업을 한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 물어봤죠. 도대체 어디 다니고? 왜 다녀요? 영어 배우고 주말에 주중에 못 다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요. 자 122페이지 오늘 할 거 합시다. 오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했으니까 자 우리가 물리 레벨 1 파트에서도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물리 레벨 2에서는 이제 수능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레벨 2에서 하는 건 전류에 의한 자기 작용하고요. 전자기 유도하고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선생님이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다 들은 친구들이니까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122페이지하고 135페이지하고 그래서 두 개를 다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저의 생각을 숙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응원해주세요. 어차피 다음 주에 안 오잖아. 너 그 표정 뭐야? 학부모 상담 주간이야. 선생님 근데 축경기 아니에요? 응? 축경기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아서요. 아 왜요? 진짜요? 내 마음이
안 해도 돼요? 축전기가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일단은 확실하게 진도 나가는 부분들은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들 진도 나가면서 시간이 되면 선생님 그 파트는 좀 묶어서 해보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자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요번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 자기장.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좀 이해력이 되는 친구들이라 조금 깊게 쑥 들어가 볼 테니까 따라와 보십시오. 이 중에서는 올림도 시험 봐야 되고 영재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나이 처먹어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 애들도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언제 이렇게 커서 벌써 중4위 돼가지고 꼬꼬맹이 중1 때부터 봤는데 중3때 봤는데 아니 얘네들은 중1 때부터 봤고 중1 때부터. 너는? 그럼 민성이가 중1 때부터 본 거야? 네, 저 아가 때 봤죠. 아가 때 기저귀 차고 이제 중1때 서대문고 있어. 기저귀를 차고 주길에서 나가요? 아가죠. 아가. 선생님 저쪽 그 풍목관 저쪽에 연과센터 쪽에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이제 막 올라와서 K모 하겠다고 공부하는데 막 복도에서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그냥 귀엽고 맨날 쌤한테 혼나거든요. 뛰지 말라고. 엄청 귀여워요. KMO가 뭐예요? 수학경 시대예요. 그거 엄청 어려워요? 안 어려워. 더하기 빼기만 하면 풀 수 있어. 엄청 어렵다는 거. 지랄. 어차피 결국은 더하기 빼기잖아. 그거만 하면 돼.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라는 건 사실은 여기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힘이니까 당연히 뭘 갖겠니? 방향과 뭘 가져? 세기를 가져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니? 이건 중2 때 배웠어.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뭐야? 그 방향으로 얼마나 센 자기장이 생기니? 라는 세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되겠어? 그러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는데 원래 자기장은 누가 가지고 있어? 자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석이 있다고 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석의 속성을 보시면요. 자석은요. 양 끝단의 세기가 제일 세고요. 가운데로 갈수록 자기력의 세기가 뭐해지니? 약해져요. 집에 가서요. 여기다 클립을 이렇게 붙여보면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붙는 클립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력의 세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는 N, 하나는 S인데 그러면 이쪽이 세요? 이쪽이 세요? 같아요. 같아요. 그게 종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석의 세기가 가장 센 자석의 끝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자극이라고 불러요. 왜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주변에는요. 자석 주변에는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자기장. 자기장. 됐어? 그러면 이 자기장이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멋지게 우리가 배운 대로 얘도 힘이니까 화살표로 표현해볼까? 이 화살표로 표현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러니? 자기 역선을 그려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석의 자기력을 받는 공간 안에 내가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자침도 자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침이 자기력의 영향을 받아서요. N극은 밀리고 S극은 당겨지니까 여기가 S, 여기가 N이란 말이야. 맞아? 이렇게 배열되겠지.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특정한 X라는 위치에서 S극은 왼쪽으로 힘을 받고요. N극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같은 위치지만 극에 따라서 힘을 받는 방향이 정반대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얘기할 거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전기처럼 기준을 만듭니다. 기준. 누굴 기준으로 얘기할까? 나침판의 N극을 기준으로 힘의 방향을 얘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오른쪽으로 밀리는 방향이고요. 여기서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오른쪽으로 당기는 방향의 힘을 작용해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나침판의 N극은요, N극이 N극을 밀고요, S극이 N극을 당기기 때문에 이 두 힘의 합력을 구하면 이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이 N극을 밀 거고요, S극이 N극을 당길 거기 때문에 이 둘을 이용해 평행사변형을 그린 대각선 방향, 이쪽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의 N극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도 없이 많은 나침판을 뿌려놨다고 치면 그 뿌려놓은 나침반들의 N극 방향을 부드럽게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그린 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부른다.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이러한 자기력선이 자석 주변에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생겨서 그걸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자기력선을 그려놓고 보니 이 자기력선은 무조건 자석의 N극에서는 뭐하는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고요. S극 쪽으로는 자기력선이 뭐하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극이 써져 있지 않아도 자기력선이 나간다면 N극이라는 거, 들어간다면 S극이라는 거, 그래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극이 다른 두 개의 자석을 이렇게 놓는다면 이때 자기력은요, 그래서 N극에서 S극을 향하니까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을 내가 이렇게 그려놓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력선의 간격이 달라요. 똑같이 5개를 그렸지만 여기의 간격은 열라 좁은데 여기 간격은 열라 넓죠. 이 자기력선의 간격도 의미를 갖습니다. 방향도 의미가 있지만 이 간격이 좁을수록 뭡니까? 센 자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을수록 약한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야. 되겠어? 네. 근데 어떤 자석을 내가 그려보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이 작용하는데요, 자기력선을 그렸더니 얘처럼 5개 나가고 5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쪽의 자석이 이쪽의 자석보다 훨씬 더 뭐하다? 세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자기력선인데, 그러면 이러한 자기력선을 그릴 때요, 하나의 자석이 있다고 쳐봐. N극, S극.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기력선은요, 절대 옆에 있는 자기력선과 이렇게 교차할 수 있니 없니? 없죠. 가다가 끊어질 수 있니 없니?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력선은 다른 자기력선과 교차하거나 절대 끊어질 수 없어. 근데 얘가 N극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서 끊기는 게 맞아? 아니요. 이것도 안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완벽하게 닫히는 패곡선이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완벽하게 닫히는 패곡선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바깥쪽에서의 자기력선 방향과 안쪽에서의 자기력선 방향은 정반대이잖아요. 맞아요. 바깥쪽은 이렇게 가는데 안쪽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정반대예요. 바깥쪽은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이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진다면 안쪽은 거꾸로 S에서 N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안쪽은 거꾸로 S에서 N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이 어딥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안쪽까지 자기력선을 그리는 게 복잡하니까 아예 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그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선의 방향을 얘기할 땐 바깥쪽 방향으로 얘기한다. 안쪽은 잘 그리지도 않는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 방향은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바깥쪽 방향을 얘기한다. 그렇다고 안쪽에 없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까?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력선을 그릴 때 꼬맹아, N극에서는 나가는데 자기력선을 어떤 가라는 자석은 3개만 그려. 어떤 자석은 똑같이 N극인데 자기력선을 이런 식으로요, 내가 6개를 그렸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요,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선과 선 사이 간격이 넓고요. 얘는 선과 선 사이 간격이 좁아지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그날 꼴리는 대로 3개 그려도 되고 6개 그려도 돼? 아니잖아. 세기가 맞아. 세기를 표현하는 거야. 간격은. 그러니 자기력선이 많을수록 간격이 촘촘하니까 훨씬 더 뭐한 거? 센 자석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석의 세기를 표현할 때는 이 자기력선의 개수로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자석의 실제 세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이 선들의 개수를 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자기선속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선속이 바로 자석의 실제 세기를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걸 파이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라고 하는 자석은 자기선속이 3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파이가 3, 단위는 웨버라고 읽어요. 3웨버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 자석이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자석의 세기가 얼마냐면 6웨버의 자석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겠다고요. 되겠어? 네. 그래서 자기선속은 자석의 실제 세기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실제 세기가 아니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세기는요. 라고 해서 실제 세기를 자석의 면적으로 나눈 걸 우리는 드디어 이 새끼를 뭐라 그러니? 이걸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기장이라고 해. 이걸 자기장. 그래서 자석의 실제 세기를 면적으로 나눠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표현한 걸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한다. 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장은요, 이 면적이 선생님 얼마냐면 1제곱미터라고 쳐요. 그러면 얘는 3웨버를 1제곱미터로 나눠요. 그러면 이 자석의 단위 면적당 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3웨버 제곱미터로 쓰면 되는데 단위를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의 단위를 과학자 이름을 따서 엄청 유명한 뭘로 씁니까? 엄청 유명하다. 자, 뭐라고 합니까? 3테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가 테슬라야. 되겠어? 그러면 얘도 1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얘를 1제곱미터로 나누면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6테슬라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석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자기선속의 세기로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식은 이거 파이는 BA야. 자기장의 세기에다 면적을 곱하면 실제 자석의 세기를 구할 수 있어요. 파이는 B.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더 많이 쓸 거니까 요건 좀 기억하고 있자라는 겁니다. 되겠어? 이게 자석의 속성이야. 이러한 자석의 속성을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만든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마치 자석이 주변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기장을 만들 때요. 뭐에 따라 다르냐면 도선의 모양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모양 이거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을 보자. 그 중에서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직선 도선의 전류가 이 방향으로 2A가 흘러요. 라고 한다면 이 주변에는 자기장이 어떤 모양으로 생긴다고 중학교 2학년 꼬꼬맹이 때 배운다. 야, 꼬맹이들 얘기 안 해? 오른손으로 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는요. 오른손을 쫙 뻗죠. 뻗었을 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코일인가? 오른손을 쫙 펼쳤을 때요. 됐죠? 하나, 뭐예요? 둘, 셋, 넷. 됐죠?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가리켜라. 나머지 4손가락이 바로 나침판의 N극 자기장 방향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지금 막대 도선에 전류가 밑방향으로 흐르니까 엄지손가락 위, 그리고 나머지 4손가락이 자기장인데요. 이 주변에
원형으로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 네 손가락을 부드럽게 감으면 이게 주변에 있는 자기장의 방향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감으시면 이 주변의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 있다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도선의 전류가 위가 아니고 아래로 흐른다면? 아래로 흐른다면? 엄지손가락 내려가게 이렇게 감아보셔야죠. 그러면 이때는 자기장이 거꾸로 무슨 방향으로 생깁니까? 시계 방향의 원형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거라서 정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실제로 자기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침반 갖다 대면 돼요.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나침판을 놨어요. 여기서 N극 방향이 어디란 얘기입니까? 됐어? 나침판 여기다 놨어요. N극 방향 어딘데요? 여기다 놨어요. N극 방향 어딘데요? 이거 찾는 게 중학교 2학년 내내 나온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감기니까 이때 N극을 놓으면 N극은 자기 력선의 어느 방향? 접선 방향이 N극 방향이야. 접선 방향이 N극 방향, 접선 방향이 N극 방향입니다. 그래서 N극의 위치 찾는 문제들이 더럽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감아보시면 감기는 방향 보시면 되고요. 그 방향의 접선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요거 찾으면 된다. 되겠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위로 흐르는데 나침판이요. 앞에 있어요. 도선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N극이 이쪽으로 가립니다. 뒤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오른쪽이니까 여러분들 왼쪽으로 가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선 방향. 이렇게 가리킨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면 자기장의 세기는요. 방향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했으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방향과 함께 세기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세기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자기장의 세기는 막대 자석에서는 여러분들이 면적분의 자기 소속의 세기 요거로 계산했었는데 전류에서는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야, 올림 저번 시간에 했지. 이렇게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계산 뭡니까? R분의 KI로 계산한다. 그래서 R분의 KI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선에는요. 2A의 전류가 흐르고요. 첫 번째 나침판을 A다 놨는데 A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거리에 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B라고 하는 나침판도 놨는데요. B라는 나침판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진 거죠. 자, C라는 나침판도 놨는데 얘는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진 곳에 놨다고 치죠. 그랬을 때 N극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A, B, C입니다. A는 R만큼 떨어진 곳에 K라는 건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쓰는 상수값이니까 우리는 무시. 그냥 K. 그리고 전류는 2A 흐르니까 이게 A 자기장의 세기예요. 그래서 B는요. 2R만큼 떨어져 있고요. 전류의 세기 똑같이 2K. C는요. 3R만큼 떨어져 있고요. 전류의 세기 똑같이 2K. 그렇다면 자기장의 세기는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물론 6대 3대 2. 그렇죠. 그래서 얘는 6대 3대 2의 세기로 나침판의 N극을 당겨요. 알겠어? 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직선 도선에서의 관계식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직선 도선 말고도 자기장을 만드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원형 도선. 세 번째는 뭡니까? 스프링처럼 감겨있는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 너네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막바로 나온다. 정신 이빠이 차려라. 그래서 중학교 애들은요. 과고 못 가도 돼. 영재고 못 가도 돼. 그래서 일반고 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고등학교 애들은 한번 시험 놓치면 대학을 못 가요. 그러면 재수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제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미 너는 수시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시로 가야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살벌한 생활을 합니다. 1학년 못 봐도 2, 3학년 잘 안 돼요. 실제로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들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나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들을 시험을 보니까 성적들이 다 달라요. 저희는 다 같아요. 응? 저희는 선택 과목이 없으면 다 같아요. 누가? 저희네요. 고1 때? 고1 때 선택 안 하죠. 선택 과목이 없는 학년들은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너 랜덤 뽑았는데 그거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과거. 자, 그러면 원형 도서는 뭡니까? 라고 하면 원형 도서는 정말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리는 도서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걸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원형 도서니 책상 위에 드러난 부분은 위쪽만 드러나니까 아래쪽에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원형 도선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사실은 원형 도선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라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원형 도선에 한가운데다가 나침판을 놨을 때와 양쪽 끝단에 놨을 때 나침판의 N극의 방향이 어느 쪽이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솔레로이드라고 하는 막대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전선을 감습니다. 자, 이걸 솔레로이드라고 하죠. 이렇게 감아놓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면 당연히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저 뒤로 갔다가 앞에 감긴 선에서는 내려오는 방향으로 전류들이 다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안쪽에 나침판을 놨을 때와 바깥쪽에 나침판을 놨을 때 얘네들의 N극 방향 어떻습니까? 이거 묻는 거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 여기 있는 중학교 2학년을 배운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머릿속에서 팍팍 튀어나오겠지. 이 2학년들아.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 도선이 아닌 원형이나 솔레로이드처럼 곡선 도선에서는요 손가락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인데요. 곡선 도선에서는 전류가 감겨서 흐르니까 감기 편한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바로 나침판의 N극을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이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을 향하게 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는 전류가 원형 도선에서 이렇게 감기니까 그 방향으로 가보시면 엄지손가락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가리키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엄지손가락의 자기장 방향은 도선의 안쪽에 있는 자기장 방향인가 바깥쪽에 있는 방향인가? 안쪽입니다. 그래서 안쪽이 지금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N극이 가리켜요. 뚫고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안쪽을 가리키게 만든 거예요. 왜 안쪽이냐? 그럼 바깥쪽은요? 바깥쪽은요? 네,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죠. 자석의 안쪽과 바깥쪽의 방향은 무조건 뭐여야 된다? 반대여야 된다. 그러니까 바깥쪽 방향은 뭐다? 나오는 방향으로 N극이 이렇게 가리킨다. 정반대입니다. 그랬을 때 곡선에서는 우리가 손으로 감았을 때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은 안쪽의 자기장 방향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안쪽을 자기장 방향이 가리키게끔 만들어 놓은 손가락 방향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솔레로이드에서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대기를 전선이 감았는데 전선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보이는 쪽에서 손가락 4개가 내려가게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이 도선의 내부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석을 여기다 놓던 나침판을 여기다 놓던 아니면 이것과 일직선이 되는 요 입구에다 놓던 얘네들의 N극은 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이구나. 맞습니까? 그럼 바깥쪽은요? 얘는요? 얘가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되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얘 N극 방향은 이쪽을 가리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부 자기장 방향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내부 자기장을 중심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만든 방향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방향 설정은 됐다고 치자. 방향 설정은 됐으니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또 세기도 계산하셔야 됩니다.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식도 똑같습니다. R분의 K-I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 도선에 2A의 전류가 흐르고요. 이 중심에 있는 원형 도선이 도선으로부터 자석까지의 거리가
여기가 R이라고 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2K 다시 이렇게 구하시면 안쪽에 있는 자석 나침판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한 거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솔레로이드에서는 얘가 연락 특이했죠. 너네 이거 나한테 처음 배우는 거 아닌데 레벨 1에서 했는데 그렇죠? 솔레로이드 안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네들하고 구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 왜? 얘네들은 특정한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중심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구했다면 얘는 특정한 도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 도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건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아니고요. 뭡니까? 이 막대기에 그래서 전선을 몇 번 감았냐? 가문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식이 K2-NI라고 하는 특이한 방법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 I는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2A면 여기다 2A 넣으면 되는데 보도 듣도 못한 이 N은 뭐냐? 라고 하면 이 N은요. 이 막대기 얼마? 1m 안에 가문수로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 어떤 애는 다 10번 감았어요, 10번 감았어요 라고 하지만 어떤 애는 이 막대기 20cm 안에 10번 감은 애도 있고요. 그래서 50cm라는 막대기 안에 10번 감은 애도 있겠죠. 누가 더 촘촘하게 감기력이? 그러니까요. 자, 자기장의 세기는요. 전선이 얼마나 촘촘하게 감겨져 있느냐에 결정되는 거라서 얘가 훨씬 더 촘촘하잖아요. 그러니 얘는요. 20cm에 10번 감았기 때문에 1m라는 100cm 안에는 몇 번 감은 것과 같은 효과? 50번 감은 것과 같은 효과라서 이 n에다가는 50을 넣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50cm에 10번 감았기 때문에 1m에 해당되는 100cm 안에 몇 번 감은 효과? 20번 감은 효과다. 그래서 여기다가 20 넣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K2-NI로 계산하시면 된다. N이라는 건 미터당 감수다. 근데 선생님이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했을 때요. 이 앞에 있는 K라는 상수값 있죠. K라는 상수값 있죠. 됐습니까? 이 K라는 상수값이 직선, 원형, 솔레로이드 다 갈라서 하나는 K, 하나는 K 다시, 하나는 K2 다시로 표현했습니다. 직선 도선에서의 상수값은요. 얼마냐면 직선 도선에서의 상수값은 불러. 미안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그래서 원형 도선에서의 상수값은요. 얼마니?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솔레로이드에서의 상수값은 얼마입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요. 어차피 10의 마이너스 7승은 똑같으니까 앞에 있는 상수값 비교하시면 아하, 아래쪽으로 갈수록 상수가 커져서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지는 거구나. 되겠습니까? 네. 상수를 외울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시험에서 줍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 주변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실 수 있으시면 된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128페이지에 오시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실제로 수능에서 나온 기출 문제들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128페이지에서요. 여러분들 6번 그림 볼게요. 7번보다 6번이 좀 어려우니까 6번 볼게요. 128페이지. 128페이지 6번 보시면 이렇게 수직선상이에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박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상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A점에 하나, B점에 하나, 그 다음에 C점에 하나, D점에 하나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을 4개를 이렇게 박아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A, B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CD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오라고 한다면 됐죠? 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몇 번째 줄을 볼 거냐면요. 자, B와 C는 원점 뭐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요 라고 했으니까 B와 C는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야 이런 얘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X는 D에서 네, 그러면 여기 D라는 지점을 하나 찍어줬어요. 그러면 이 거리를 우리는 그냥 알로 놓을게요. 헷갈리니까. C와 D 사이에 어떤 특정한 지점을 D로 찍었네요. 요 점은요. 됐어. 어떤 줄 아세요? 요 특정한 위치는 A, B, C, D 4개가 돼서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는 A, B, C, D 도선 4개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결국은 0이 되는 지점이랍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때 PQ는 X축상에 있는 또 다른 점들을 표현한다.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을 Q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BCD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 라고 했거든요. 되겠습니까? 자, 1분만 줘볼게요. 할 수 있나 해보세요. 생각을 충분히 하시려면 문제를 다시 충분히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A, B, C, D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다 뭐하다? 같다 그랬어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다 똑같이 1A, 1A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됐어. 대신에 얘네들은 둘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데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가 0인 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보시면 그 뭔가가 0인 지점이 바로 스몰 d인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스몰 d인 이 지점에 A는 B는 C는 D는 얼마만큼의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래서 세기가 0이 돼야 되는데 요거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해보죠. 그러면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라고 하는 아이는 들어가는 방향이라서 들어가게 엄지손가락 놓고요. 직선 도소니까 감아 보시면 얘가 만든 자기장은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네. 그래서 A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
그래서 라는 얘기입니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때 떨어져 있는 거리는 어떠세요? 다 같은 간격이래요. 다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 네,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을 우리가 x,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을 x,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을 x, 이렇게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라고 하면 되니? 진짜 저 뒤는 저 간격에 정확하게 가운데야? 그건 아니네.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를 우리가 A라고 하면 얼마겠습니까? 얼마? 2x 플러스 A가 떨어져 있는 거리죠. 거기에 자기장의 세기는 KI 이렇게 놓으면 되죠.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럼 B도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 얘도 내려가는 방향이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얘 내려가는 방향으로 얘는 x 더하기 a 분의 KI만큼 만들어요. 되겠어? 그러면 C가 만드는 자기장은 C가 만드는 건 얘는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보시면 얘는 거꾸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C가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가 A니까 A분의 KI만큼 만들어. 맞아. 자, 그렇다면 얘는요. 얘도 나오는 방향이니까 얘는 감으시면 얘보다 왼쪽에 있네요. 얘 보이세요? 얘도 내려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요. 되겠죠? D도 내려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요. 떨어져 있는 거리는 요 거리가 X였고 요 거리가 A니까 X-A만큼 떨어져 있겠죠? 거기에서 KI만큼 만듭니다. 근데 이걸 다 합성하면 이 값이 연결돼요. 그러니 같은 방향인 이 세 개를 더한 값이 반대 방향인 얘의 크기와 뭐하다?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볼래요? 됩니까? 이 x 플러스 a분의 ki와 그래서 x 플러스 a분의 ki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분의 ki가 다 같은 방향이라 얘네들을 더한 값이 반대 방향인 a분의 ki와 세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납득하냐? 되겠어? 풀었어? 뭡니까? 와 더러워.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같으니까 약분되는 거죠. 없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이렇게 된다.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도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간격이 떨어져 고정되어 있고 A와 B는 X와의 수직에 들어가는 방향이고 CD는 수직 나오는 방향이고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때 D와 C는 0.5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0.5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R이면 이거는 2R이었네. 근데 문제는 그래봤자 이걸 모르는데? 일단 떨어져 있고 X는 D에서 A, B, C, D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 PQ는 X축 상에 있다. A, B, C, D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로 오는 것을 찾아봐라. 자, 뭐 이렇게요. 야, 고개 들어봐. 그러면 대략적으로요. 우리 편법 쓰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편법 쓰자. 근데 여기서는 세기가 얼마인지 안 물어봤어요. 방향만 물어봤어요. 되겠어? 자, 그러니까 보면은 요거를 다 R 얘도 R이라고 보자. 이게 R이고 대략적으로 보면 되니까. 됐어? 그러면 이 새끼는 몇 알? 5알. 됐어? 대략적으로 보자. 이 새끼는 몇 알? 3알. 이 새끼는 뭐? 얘는 얼마? 얘는 얼마? R. 얘 뭐? R. 이렇다고 치자. 돼요? 네.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15 R 분의 얼마니? 아마도 8.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15분의 8이면 15얼마나 차이? 어? 그냥 15얼마나 차이. 15R분의 8인 건 알겠어. 근데 이거 0이잖아. 이 이거 없어지면 0 아니야? 네. 그럼 결론은 8은 0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뭐 잘못한 거 있어? 방향 틀린 거 있어? 내려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나 되게 잘했는데? 이거 3개 더한 게 얘랑 같아야 돼. 계산 안 하고 대충 풀려. 계산 안 해도 풀수 계산을 안 하고 풀 수는 있어도 대충 세기로 보고 싶은데? 근데 저렇게 어떻게 바보 같은 산수가 나와? 이걸 갖게 놔서 그런 거야? 그런가 봐. 자, 이거 계산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시키는 대로 보죠. 기억. 오빠야, 고개 들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세기 3개를 더한 값이 얘랑 같다라는 것만 의미를 한다면 보면아 여기서 5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 5점은요. 보면아 어딥니까? 여기죠. 그래서 5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보세요. 5점에서는요. A 무슨 방향? 내려가는 방향. B도 무슨 방향? 내려가는 방향. 맞습니까? 네. C는 무슨 방향? 무슨 방향? 내려가는 방향. 그죠? D가 만든 자기장도 무슨 방향? 이렇게 감아보시면 얘도 내려가는 방향. 다 똑같이 내려가는 방향을 만들죠. 그러니까 5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 방향? 아래로 내려가는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이건 맞아요. 됐어. 그 다음에 니은 X가 마이너스 D점에서도 자기장의 세기가 0일까? 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그럼 여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니까 여기에서도 라고 하는 그 여기는 어디야? 마이너스 T. 알아. 여기에서도 자기장의 세기가 0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볼래요? 여기에서는요. 얘가 만든 자기장 뭐 하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 얘는요. 무슨 방향? 올라가는 방향. 얘는요. 무슨 방향? 무슨 방향이니? 내려가는 방향. 얘 무슨 방향? 내려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요. 되겠어. 그러면 아까 요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그래서 얘를 뺐을 때 합이 0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도 0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0일까? 0일까? 네. 0일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긴 해요. 이거 뭐야? 이거 뭡니까? 요거요. 여기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걸로 보죠. 얘 뭡니까? 이거 뭡니까? 여기를 A라고 볼까요? 됐어? 그럼 얘 뭡니까? A분의 KI. 그러면 얘가 만든 것도 뭡니까? 얘는 R-A분의 KI. 맞아요? 얘는 뭡니까? 얘가 만든 거 떨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뭡니까? X 이게 X죠. 얘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걸 A라고 놨으면 이 거리는 뭐야? 2x 빼기 2x-A분의 KI. 얘는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뭡니까? 3x-A분의 KI. 됐어. 그러면 아까요. 요게 같다고 놨으면 요것도 계산하면 같은 값이 나오니?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됐어.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 있는 건 다 똑같으니까.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바뀐 거지? 아 저거 R로 놓자 그지? 이거 R. 이거는 얼마냐? 아! 이거 어떻게 써는 거야? 크기 비율을 대략 얼마로 넣을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맞 그 0이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0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영 아니에요? 자, 일단은 니은은 놔두고요. 디귿으로 가죠. P와 Q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같니? 라고 했어요. P와 Q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같아요. 네. 같다고요? 같을 것 같습니다. 같지 않아요? P에서는요? 얘 들어가니까 뭐? 위로. 얘도 위로. 얘는요? 나오니까 아래로. 얘도 뭐야? 아래로. 됐죠? 이거 합성한 방향이고요. 여기는요? 제 아래로. 얘도 아래로. 얘는요? 위로. 얘는요? 위로. 그럼 둘 다 위로 그럼 하니까 가까이 있는 게 더 크니까 위로 아니에요? 둘 다? 네, 얘도 위 맞아요.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디귿은 맞는 거고 기역도 맞는 건데 니은은 아니거든요. 니은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아닌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거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게 아님을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태.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와서 니은 설명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걸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계산해서 아님을 증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좀 선명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나는 얘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자, 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숫자가 나오긴 했는데 너무 좀 더러운. 네, 일단은 7번으로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건 제가 해볼게요. 자, 7번 보세요. 정신 차려. 자, 7번 보시면 7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뭐 하나를 정확하게 해봐야 여러분들도 감을 잡을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L, 여기가 0, 여기가 L, 여기가 2L입니다. 자, 그랬을 때 도선이 여기에서요.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I만큼. 그리고 여기 도선은요.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2I만큼. 그랬을 때 저는 이 도선을 가라고 하고 이 도선을 나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도선에 의해서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아봐 라는 겁니다. 이걸 해드릴게요. 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어딥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는요. 가라는 애가 만들고 나라는 애가 만들어요.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이려면 적어도 가가 만든 자기장 방향과 나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이 뭐여야 되니? 뭐여야 되니? 안 돼. 정반대여야 돼요. 그럼 찾아볼래요? 저는 찾았는데요. 사실은 이게 공식이 있어서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이거 서로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요. 반드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바깥쪽입니다. 안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류를 외우자. 우리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요.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어디에 생긴다고요? 외부에 생겨요, 외부. 그러면 그 중에서 이쪽에 있는 A 공간에 생길까요? B 공간에 생길까요? 논리정보 추론. A 공간에 생겨요. 왜? 실제로 전류가 약한 쪽 가까이에 생겨야 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와 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약한 도선 가까이 바깥쪽에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 공간에 생길 건데 잘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요. 여기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가가 만듭니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나라는 도선은 아래로 전류가 흐르니까 이쪽에서는 나라는 도선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고요. 방향은 정반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세기도 같아야 되죠. 그러면 세기가 같아야 되니까 가라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이 A만큼 떨어져 있는 이 특정한 어떤 지점이라고 치자. 그래서 그러면 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A분의 뭡니까? KI입니다. 얘 전류 I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얘는 얼마입니까? 3L 더하기 A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비교해 드릴 거니까 3L 더하기 A라는 건 저도 아는데 이 거리는 그냥 B를 놓자고요. 그래서 B분의 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2IK입니다. 맞아. 근데 이 세기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원철아, 정신차려. 그랬을 때 A분의 KI의 세기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B분의 얼마요? 2KI의 세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차피 K값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K값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죠. 그럼 결국은 전류비가 얼마입니까? 1대 2예요. 그러면 이 세기가 같으려면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도 얼마여야 됩니까? 1대 2죠. 맞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요. 일단은 방향이 같은지 반대인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떨어져 있는 거리는 무조건 전류의 세기 비율이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에요. 전류의 비율이 1대 2이기 때문에 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이면 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그거의 몇 배? 2배. 여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 꼬맹아 요 거리가 얼마니까? 3L이니까 요 거리도 얼마여야 되니? 3L. 알겠습니까? 여야 된다는 얘기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B로부터 6L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됐죠? 여기가 어느 지점일까? 마이너스 4L인 지점이죠. 맞아? 그래야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만들어진대요. 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은 어느 곳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L보다 왼쪽이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구해라. 자, 그러면 오늘 두 단원 나가는 건 무리겠네요. 자, 정신 차려.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을 했어. 서연, 억지로 눈 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제 얼마 남았어?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알았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이러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여러 개가 동시에 있을 때 각각의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합성하는 방법들도 머리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가라는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와 나라는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각각 A점, B점, C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생길까? 이거 합성하는 거 하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7번 문제였어요. 되겠어?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됐죠? 문제 몇 개 풀고 정리할게요. 정신 차려. 지금 벌써 9시가 넘었어요.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알았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하나가 있다고 쳐. 이쪽 방향으로 I야. 근데 이 도선 주변에 영구 자석도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 네.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석도 주변에 뭘 만드냐면 자기장을 만듭니다. 맞죠? 그러니 이 같은 공간에 두 개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기고 자석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기니까
실제로 자기장 방향은 어딥니까?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맞는데 여기에. 근데 자석은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맞는데 여기에. 그래서 그럼 실제 자기장 방향은 이 둘을 합성한 이 방향으로 생길 거 아니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 두 개의 자기장을 합한 데서 실제 뭐가